안녕하세요. 돈신성 김남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심각한 불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멀리 세계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도 뾰족한 대책 없이 백성들은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나 정부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지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까지의 경제 이론이나 법칙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장난으로 마음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석유값이 그렇습니다. 산유국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갑자기 석유 생산량을 줄이면 공급이 인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거 옛날에 악덕 부자가 떼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의 소금을 모두 사들여서 자기 창고에 숨겨놓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나중에 소금 가격이 오르면 폭리를 취하면서 시장에 내다 팔아 더 큰 부자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매점매석이라고 해서 지금은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짓 하면 잡혀갑니다. 산유국들이 하는 짓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값은 미 전국에서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지만 석유도 나오고요. 정유시설도 많은데 여전히 다른 주들에 비해서 휘발유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 차가 많아서 비싼 게 아니라 대부분이 세금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뻑하면 정유시설에 불이 났다. 정유시설 정비를 한다. 값비싼 여름용 휘발유로 바꾼다. 원유값이 올랐다. 등등 이 핑계 저 핑계로 수시로 가격을 올리면서 오일 회사는 폭리를 취하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정말 너무 천천히 내려옵니다. 심지어 가격 인상의 원인이 없어졌는데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안 살 수 없으니까 비싸도 할 수 없이 사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주지사나 대통령이 오일 회사들에게 횡재 세금을 물리겠다고 해도 끄떡도 없습니다. 칼자루 쥔 놈이 칼 휘두르면 주변 칼 없는 사람들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법칙이 깨어진 이유는 세상의 돈이 대부분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년 동안 새로 창출된 부의 63%를 상위 1%의 슈퍼리치가 차지했다는 분석을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럼 그 외에 상위 5%는 또 얼마를 가져갔고 그 다음 10%는 또 얼마를 가져갔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슈퍼리치 상위 10%가 세상에 부, 즉 재물의 95%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찌꺼기 5% 정도를 노 슈퍼리치 90%가 서로 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참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연못의 잉어떼들에게 먹이 가루를 조금 뿌려주면 수많은 잉어떼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 재밌죠. 아마 슈퍼리치들은 그 재미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가 한쪽으로 몰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옛날 왕정시대나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정권을 잡은 고위층 몇몇이 모든 부와 권력을 잡고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하며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확을 세금으로 뜯겨야 했고 상위권인 왕족과 고관대작들이 백성들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심지어 굶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싫어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 개혁을 했고 왕과 권력자들을 쫓아내고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 사회공산주의와 자유민주 자본주의를 만들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꿈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여전히 일반 백성들은 가진 자들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산주의의 상류층들은 일찍이 옛날 왕정이나 봉건사회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고, 민주자본주의 역시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중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돈의 노예들이 많아졌습니다. 민주자본주의건 사회공산주의건 모든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애초에 인간들의 유토피아적 이상세계관에서 시작된 감언이설이고 거짓말이고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수의 최강의 포식자가 수많은 동물들 위에 군림하는 정글의 법칙, 즉 자연의 생존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강한 포식자라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세상에는 동물들에게 없는 욕심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더 많이 가지려는, 더 강해지려는 욕심이 그것입니다. 자금의 힘든 경제 상황은 초강대국들이 보호무역을 시작하면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 생산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던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힘들어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수입을 규제하자 미국 내 일반 상품들의 재고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슬슬 물건값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 했지만 지속적으로 오른 임금과 부족한 생산시설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러자 중국 역시 미국의 보복을 시작했고, 양상은 두 강대국의 치킨 게임으로 번지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중국을 보이콧하기를 유도했고, 많은 동맹국들이 동참하면서 무역전쟁의 양상은 강대국들의 자존심을 건 생존 게임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세계 경제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기름을 부었고, 거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든 겁니다. 세계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정부는 그래도 아직 경제가 탄탄하고 견딜만 하다며 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풀어댔지만 1년도 가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을 인정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직은 괜찮다며 금리를 더 올릴까 말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도 경제는 전혀 조절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시장에 풀렸던 돈도 거의 마를 때가 되었지만 돈을 더 풀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동안 풀었던 돈은 슈퍼리치들이 베큐음으로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여 슈퍼리치들은 더욱더 부유해졌고, 슈퍼리치들을 제외한 90%들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중산층이 없어졌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지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돈이 많으니까 물건을 많이 사들이고 자연히 물가가 올라갑니다. 경기가 나쁘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지 못해서 재고가 많아지면 물가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쁜데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대책이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 90%의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등등이 살기 어려운 백성들의 밀란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황간적 같은 도둑대가 창궐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프랑스도 백성들의 밀란으로 왕과 귀족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조선 땅에도 살기 어려운 백성들이 밀란이 수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저런 이유는 다르지만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폭동들은 이유는 다르지만 방화와 약탈로 이어지고 정권 퇴진을 외치기 마련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고
삶에 불만이 없다면 이런 폭동들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경제는 현재 정말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위험합니다. 지금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삶으로 앞으로 닥칠 더 큰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위기 시간은 이제 그리 멀지 않습니다. 23년에 터지느냐, 24년에 터지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엊그제 미국에서 은행 두 곳이 파산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정부들도 최선을 다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려고 애쓰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목을 조르면서 폐에 산소를 공급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강대국들이 치킨 게임 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협조해서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하는 비상사태인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은 점점 더 위기감만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비를 하지 못하면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다가올 불경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